선물과 주식을 밤에 만나는 마웅이를 해줘야. 안녕하세요. 저는 정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온 검은 크리스마스의 충격 상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와 연준의 갈등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 속에서 원유와 같은 위험자산 선호도는 낮아지고 있고요. 경기 둔화와 수요 둔화 등의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산처럼 쌓여가는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 번뜩이는 성공 투자 전략 찾고 계시나요? 그럼 이 시간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부지런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저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02-2077-625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번에 8288번으로 궁금한 점들 저희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웅이를 해줘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해주야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에 너무나 대단한 또 수익률이 또 나왔어요. 전전주에 이어서 지속적인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특강 시간을 또 제 시간을 빼서 마련했는데요. 네,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주인공 전찬남 전문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추천주들이 조금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는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어제 사무실 출근해서 나홀로 방송 준비에만 몰두했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자료와 그리고 우리 마스터 테마주 차트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전찬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 2선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시청은 거의 강제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수익이 좋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지금도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요. 이 생방송에 드리는 실질적인 종목에 진입이 다 되고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우선 지난 한 주의 시황이 굉장했어요. 저도 해외 선물 분석이고 여러 가지 해외 실정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 전문가의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전찬남 전문가가 보는 한 주의 시황과 그리고 이번 금일 시장의 분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보다도 미국 뉴욕의 증권시장이 좀 큰 폭으로 더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 2009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진 상승장을 마무리하고 약세장으로 전환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미국 뉴욕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18년, 즉 지난 1년간 상승했던 상승폭을 반납하고 2017년에 주가로 돌아간 모습을 뉴욕 증시의 주가는 2017년 하반기에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10월, 11월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이 커플링되는 모습, 즉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그리고 중국의 굴기 정책으로 인한 경기 하강 우려감이 2월부터 반영이 되어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이런 악재들이 선반영이 되었고, 게다가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1월 1일부터 이제 90일간의 양국이 추가 협상 기간이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조금이라도 양국 간의 의견이 어긋나게 되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는, 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고, 게다가 트럼프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해임한다는 그런 악재까지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오늘이었죠.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어닝 쇼크, 정말 평소 때와 다르게 대부분 회사들의 큰 어닝 쇼크, 대규모 어닝 쇼크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금 지수가 좀 크게 빠져서 1월 시장 자체도 솔직히 10월만큼이나 큰 폭으로 빠지진 않겠지만은 우리 투자하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있어서 절대 쉽지 않은 장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도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서 1월 시장은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전차남 전문가 입장이라면 뭐 사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상승장이랑 하락장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계좌가 빨간색이 중요한 거지. 네, 네, 그렇죠. 너무나 사실 전주에 나왔던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한 7%대 갔다가 좀 내려왔지만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거의 16%대 수익까지 찍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나왔던 종목의 AES 뭐 말에 뭐 하나요? 뭐 수익률 자랑이 돼버렸네요. 자, 동양물산과 부산산업에 대한 AES 부탁드립니다. 네.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12월 19일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12월 19일 제가 제2의 대선 정책 테마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9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수익난 종목이니까는요. 12월 19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남선 알미늄과 그리고 보해양조 그리고 한송 네오텍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 이미 오른 대선 정책 테마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후발 대장주로 보는 이런 동양물산을 매수할 거냐, 직접 예를 들면서 동양물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가 밴드 제가 일부러 넓게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잡아야 매수가 밴드니까는요. 1850원에서 1800원 사이 우리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가 1825원 기준으로 해서 금일 먼저 1차 목표가는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달성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인 2,100원 언저리 부분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매수가 대비해서 17%에서 18%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지수가 빠짐에 있어서 오후장 들어서 투매가 나오면서 이 지수가 다시 동양물산이 종가가 8% 이상이나 즉 윗꼬리 거센 매도세로 인해 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즉 매도 대응 못하신 분들은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일단은 본인이 정한 손절선, 제가 손절선 같은 경우도 명확히 드렸기 때문에 손절선 이탈했다면은 당연히 정리해 주시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리한 현재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무리한 추가 매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산산업은 또 안 좋았냐? 부산산업도 괜찮았단 말이죠. 부산산업에 대한 AS 부탁드립니다.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신기하게도 12월 19일 매수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매수가 밴드도 16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사이로 드렸고, 그 다음 날 16만 2,500원 정도의 매수가가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매수가 대비해서 7%에서 8% 이상 상승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따 2교시에 전차나 마테차, 테마주 강의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오늘이 대북철도 착공식이 있었잖아요. 개성공단 판문점역에서요. 당연히 일정 당일이니까는요. 제로 소멸로 인해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7, 8% 수익권에서도 매도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연말에 31일에서 1월 1일이에요. 2019년 1월 1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대북 유화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대북 철도주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반등 나올 때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산산업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렸을 때가 아주 제가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저도 드렸고요. 아직도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주셨다면 솔직히 손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실 트럼프 정부의 이제 셧다운에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죠. 네,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지수는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블랙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만큼 안 좋은 크리스마스의 그 전날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 나온 악재들은 추가적인 악재가 더 발하기보다는 악재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수의 반등 여지는 높다고 저도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테마주는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전반적인 종합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이번 주에는 또 마스터 테마주 차트의 기법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차후 시간에 이제 2부 시간에 뭐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주에 공개 추천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저의 프로다 보니까 나오는 추천주를 다 사요. 사 보는데 너무 수익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안 좋은데 수익이 좋으니까 테마주가 이럴 때는 지수가 안 좋을 땐 대략 답이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차남 공개 추천주 뭡니까? 네. 예, 정말 이 마스터 테마주 차트, 즉 마테차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연속으로 추천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는 이제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는 먼저 제약바이오 테마와 그리고 대북 테마가 같이 복합 테마로 있는 대성미생물가요. 그리고 저는 제2의 동양물산, 즉 대선 정책주로 동양물산급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대선 정책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종목은 바로 새우글로벌이라고 봅니다. 이 먼저 대성미생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회사인 전진바이오팜처럼 백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 대성미생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테마에도 속하고 그리고 메르스 테마에도 속하고요. 게다가 요즘에 돼지 열병이라고 해서 되게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 중국이나 아프리카 난리가 날 정도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슈가 큽니다. 최근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메르스 때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테마 에서도 분류돼서 한 번은 상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일 지수가 크게 빠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나왔다고 판단돼서 이 대성미생물을 오늘 전차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저는 선정했고요. 이제 바로 좀 매수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일 12월 26일입니다. 매수가 밴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16,5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매수가 밴드 설정해 드릴게요. 솔직히 더 넓게 매수해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목표가 보는 건 더 크게 가고 어차피 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 날 거라는 자신감 역시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가 밴드는 16,500에서 16,000원 사이로 설정했지만은 조금은 추천가 위로 추격 매수 같은 건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손절가 설명드리기 전에 바로 목표가 역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구분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는 17,500원에서 19,000원 사이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에서 21,500원 사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수가고요.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으로 세팅해서 그래도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대성미생물 왜 추천합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저는 테마주는 항상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는 순환매한다고 생각하고 대북 테마 역시 순환매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북 테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눌림목 자리라고 판단되는 테마는 저는 남북 보건 의료 협력 테마라고 판단했고 게다가
이 대성 미생물 자리가 아주 이뻐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체하면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성 미생물 말고도 사실 백신 관련주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제일바이오나 뭐 붕암 백신 같은 것도 떠오르는데요. 자, 굳이 대성 미생물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백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최근에 상장한 뭐 전진바이오팜, 뭐 체시스, 뭐 제일바이오, 뭐 중앙백신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요 어디까지나 백신 사업만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요, 네, 백신 사업과 그리고 네, 구제역 그리고 메르스 등 복합 테마입니다. 항상 1월쯤 되면은요,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은 에어컨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관련주가 오르는 것처럼 항상 연초가 되면은 정말 지방에서부터 구제역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 정말 북한하고 중국은 국경이 밀접되어 있잖아요. 중국의 바로 단둥 지역, 북한 내 국경 지역과 근접한 단둥 지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쪽은 돼지고기조차 아예 못 먹는답니다. 그냥 돼지를 바로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관련주가 크게 상승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걸로 전체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성 미생물,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표가 손절가 방송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개 나가죠. 우리가 두 개가 나가서 엄청난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또 네네. 하나 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추천주 같은 경우는 새우 글로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에 이 새우 글로벌이 얼만큼 유명한 대선 정책주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상승폭 같은 경우는 한 300% 가까이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네, 지금 되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최근의 주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주가 모습을 보면은 최근 주가 모습을 보면은 정말 유명한 대선 정책주답게 계속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직접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선 정책 테마주들이 급락이 나왔을 때, 즉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같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단기 차익 매물이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눌림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현 행정부의 지지율도 좋지가 않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야당 등의 전당대회 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대선 정책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이 대선 정책 테마를 저는 이번 주 전체남 대선 정책 테마인 새우 글로벌을 전체남 전국민 공개 추천주로 선정했고 1월 1일만 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신년사를 발표할까요? 아닙니다. 여러 정치인 같은 경우도 신년사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이슈나 그런 재료도 있기 때문에 새우 글로벌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제 매수가를 한번 죄송합니다.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글로벌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는 1,650원, 조금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1,650원에서 1,600원 사이 우리 매수가를 잡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원에서 1,900원 사이로 좀 넓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원에서 1,900원 사이로 넓게 잡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50원 정도로 세팅해가지고 우리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선 정책주인 새우 글로벌, 이름 굉장히 글로벌하게 새우가 있대. 새우 글로벌인데 이제 대선 정책주입니다. 자, 대선 정책주 자체가 사실 움직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다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선 정책주를 뽑을 때 유의할 사항이 좀 있나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선 정책 테마 매매할 때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물론 공부하셔서 조금 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정보와 기법을 통해서 매수하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만 보게 됩니다. 최근에 남선 알미늄이라든지요, 또는 최근에 남선 알미늄이라든지 그리고 보혜 양조라든지요, 그리고 한송 네오텍 등 같은 그렇게 크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만 봅니다. 그리고 또는 동전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번도 우리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급등한 종목, 이미 가열되어 있는 테마나 가열되어 있는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후발주자를 찾으려고 했고요. 후발주자인 후발 대장주를 찾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후발 대장주로 동양물산도 추천을 드려서 수익도 드렸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미 급등한 종목은 찾지 말자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잘 먹어봤자 2, 3%에서 5% 수익이고요. 그리고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10%에서 15%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가열된 종목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걸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냥 후발주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2부에서 기법 강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한 3주차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여유가 보이시네요. 처음에 긴장했던 게 보였는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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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은 방송을 긴장하는 거와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종목이 맞고 수익이 나니까 그건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미 많은 수익률로 증빙을 한 전찬한 전문가의 실력과 테마주를 선정하는 기법들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주목을 해봐도 진짜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마성의 해소물 시간을 빼서 전찬한 특강 시간을 넣은 거고요. 자, 그만큼 이 특강 시간 또 많은 준비를 크리스마스까지 포기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새우글로벌과 대성미생물 목표가, 손절가, 또 익절가, 진입가 다 드렸죠. 네. 꼭 확인해 보시고요. 생방이니까 내일 장 시작했을 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마스터 테마주 차트 오늘의 추천주와 전주의 AS 다 마감했는데요. 자, 여기까지 또 2부에서 뵙도록 할 텐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전창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래 마성의 선물 시간을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했고요. 자, 생방송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수요일 지금 이 시간에는 마테차의 전문가 전찬남의 특별 테마주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많이 기대되고요. 자, 특강 잘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스터 테마주 차트 마테차 KW 트레이딩 소속 전문가 영웅 전찬남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테마주 매매로 돈 버는 방법, 즉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기다리고 궁금하셨던 영웅 전찬남의 테마주, 즉 종목 선정과 그리고 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정말 전차남 마스터 테마주, 즉 마태 기법에 대해서, 마태 비책 기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차후 방송을 통해서나 오프라인 강연회를 통해서 주식을 사랑하고 또 전차남을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따로 또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테마주. 먼저 우리가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개념을 안 짚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를 짓든 빌라를 짓든 기초적인 뼈대의 공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정말 붕괴 위험도 리스크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먼저 테마주의 개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사건이나 현상에 따라서 수급이 집중되어 급등락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을 우리는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로는 정치와 엔터, 경제, 질병, 사회 이슈 등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테마주의 성립 요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실생활의 예로 한번 이해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김치찌개라든지 된장찌개라든지 그런 찌개 요리 같은 거 할 때 김치찌개에 김치 없으면 김치찌개가 안 되고 된장찌개에 된장 없으면은 된장찌개가 안 되는 것처럼요. 이 테마주 같은 경우도 즉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하게 되면은 테마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주식 종목을 통해서 한번 이해되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추천드렸던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철도 궤도 사업, 궤도 공사에서 레일 및 도상을 연결해 준다고 해서 크게 큰 대북 철도주로 분류돼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죠. 이렇게 해서 테마주에 대한 정의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딱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테마주 매매가 필요한 투자자분들, 솔직히 이거 되게 웃깁니다. 테마주 매매 필요한 투자자, 주식한다고 하면 다 필요하죠. 그래도 제 기준에서 한번 세 가지 분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소액 투자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식 투자의 매력을 느껴서 정말 직장 그만두시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세 번째, 급등주 매매만 하셔가지고 즉 사다리 타기 매매죠. 사다리 타기 매매만 하셔가지고 계좌 손실이 크신 분들, 즉 안정적으로 테마주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 기준에서 세 가지 분류로 테마주 매매를 필요한 투자자분들을 나눠놨고요. 이제는 왜 우리가 테마주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방송, 오늘까지 4번 차인데 4회차인데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상관없이 항상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크게 3개 테마로 준비를 했고요. 테마주 매매가 필요한 거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솔직히 100마디 말보다 차트 보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신라진 같은 경우는요. 2016년에 상장한 회사인데 팩사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제약바이, 팩사백이라는 재료로 주가가 1년 사이에, 1년 5개월 정도 사이에 한 600%에서 700%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기술 투자 한번 볼까요? 우리기술 투자는 맨 처음에 동전주였습니다. 동전주여가지고 정말 이 회사는 2018년에 상장 폐지될 거다, 절대 건들지 말라 하는 애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기술 투자가 업비트, 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에 비트코인이 2천만 원 가면서 이 동전주가 11,1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몇천 프로 이상 상승했다는 거예요. 1년 사이도 아닙니다. 한 3, 4개월 사이, 한 6개월 사이에 이만큼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빠졌어도 현 주가는 2,670원이죠. 우리가 테마주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인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2018년 1월 주가에 대비해서 4만 원도 하지 않았던 회사가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때
네, 북한의 조속히 필요한 도로와 철도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판문점 선언 의제에 따라서 바로 25만 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즉, 2018년 1월 1일 주가에 대비해서 400%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마디 말보다 차트 보면서 테마주 매매가 필요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테마주 매매하는 이유는 100%, 200%를 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00%, 200%까지는 못 먹습니다. 저도 한 번도 100%, 200%까지는 수익 드려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20, 30%까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만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요. 보통 테마주 매매라고 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테마주 매매는 급등주 매매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테마주 매매는 급등주 매매가 아닙니다. 급등주 매매 같은 경우는 양봉 매수에서 즉 10%에서 15% 올라갈 때 상한가 갈 거라고 보다 한 2, 3% 먹으려고 정말 아슬아슬한 매매하는 게 급등주 매매고요. 이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눌림목에서 그리고 시장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만 들어가면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마스터 테마주 비책, 즉 마테 비책 11비책 중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마테 1비책과 그리고 2비책 그리고 마테 3비책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이 1비책에서 3비책까지 설명을 드리는데도 세세하게 설명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 마테 1비책 신규 상장주 매매 비책부터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6일까지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만 한 8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올해 12개에서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 및 정리 매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유독 상장한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의문을 품는 거는 상장 당일에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낸 투자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상장 당일 종가가 양봉으로 끝난 회사는 몇 개나 될까요? 이게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 때 많은 회사들을 즉 신규 상장한 많은 회사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마테 1비책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나온 ABL 바이오와 전진 바이오팜 두 가지 종목으로 마테 1비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바이오팜과 ABL 바이오 두 종목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전진 바이오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전진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12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공모가 10,000원으로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까 전에도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 미생물과 같이 백신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보통 신규주 같은 경우 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시가로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가로 실제 진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시가로 진입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날 신규 상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급락으로 시작할지 급등으로 시작할지 모릅니다. 시가가 안 잡히고 시가가 안 잡히고 바로 상한가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은 제일 안전하게 매매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 매매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시가의 진입이 아니라 마이너스 7%에서 진입 시기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세요. 지금 TV만 보지 마시고 노트와 볼펜 가지고 와서 메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입 시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날 신규주, 최근에 신규 상장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종가가 양봉으로 끝났고 처음에 시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흐름하고 시장 상황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게 좋고 진입 시기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고요. 이 전진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우리 KW 트레이딩 회원님들께 12,000원에서 우리 11,000원 사이에 매수해보자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음봉 자리에서 매수했습니다. 바로 시가부터 매수한 게 아니에요. 음봉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한 20%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럼 신규주는 뭐 당연히 그날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1봉이나 주봉 못 보는데 분봉으로는 몇 분봉을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분봉은 뭐 1분봉, 3분봉, 5분봉도 있지만 무조건 1분봉으로 보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주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매매는 10분 안에 매수와 매도까지 매수해가지고 매도까지는 모두 10분 안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입 시기는 절대 잊지 마세요. 시가가 아니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 시기, 마이너스 10%대가 진입 시기입니다. 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볼까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2월 19일에 상장한 회사고 공모가는 15,000원 정도였어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 면역 항체 만드는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솔직히 이거 저는 추천할 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 추천할 때 동성지약 리베이트 의혹 사태 등으로 제약바이오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주가 되게 흐름이 이 ABL 바이오 상장했을 때 이거는 추천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자리를 보았을 때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게 매도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을 보면 오히려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추천해서 6%에서 7% 정도의 수익 실현은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정말 뭐 6%에서 7%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지만은 현재 주가를 보면은 17,850원으로 오히려 수익 실현한 금액보다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규주 매매 같은 경우는 매수와 동시에 매도까지 10분 안에 모두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신규주 매매 비책에 따라서 6%에서 7%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신규주 매매 비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진입 시기는 음봉일 때 진입. 한 4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진입 시기는 무조건 음봉일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시가 진입하지 않고 시가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손저선을 설정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회사의 사업 개요와 공모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직업으로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무조건 신규 상장하면 그런 기초 지식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기초 정보는 확인하고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게임 돈으로 하는 게 게임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마태 2비책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2비책 증시 일정 매매 비책입니다. 정말 이거는 손쉽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비책인데요.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종목은 평화산업이랑 그리고 덱스터로 제가 한번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산업부터 볼게요.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이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총 4개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2018년 2월 달부터 현대차에서 국내 최초의 수소차인 넥소가 나온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그 소식에 한번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1차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넥소의 예약 판매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도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계속 주가는 급등락을 반복했었죠. 하지만 한마디로 마태 그 일정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면은 이렇게 크게 한번 먹고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수소차 육성 2022년까지 수소차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상한가가 아니죠. 몇 거래일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는 확실히 수소차 대장주다라는 그런 자리매김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정말 뉴스 보면서 뭐 수소차가 나오는구나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수소차 나오니까는 평화산업이나 유니크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럼 판매 일정이 언제지? 또는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될까? 또는 현대차 영업사원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넥소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고 매수가 만약에 먼저 들어갔다고 하면은 손쉽게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마태 이비책 증시 일정 매매는 되게 쉽습니다. 투자자분들한테 있어가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덱스터로 한번 추가적으로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2017년 연말 가장 핫했던 영화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하면 전부 다 신과 함께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신과 함께 감독은 김용하 씨인데요. 이 덱스터라는 회사에 김용하 씨 외 3인의 지분이 한 30%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는 신과 함께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 신과 함께가 작년 2017년 연말에 흥행 성공했고 2018년 여름에 신과 함께 인가연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 개봉 일정에 따라서 이때 개봉을 했는데요. 이때 매수가 들어갔다면요. 손쉽게 10% 이상은 먹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0% 이상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미 흥행 성공했잖아요. 흥행 성공하니까는 정말 증시 일정 매매 비책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바로 나오죠. 영화가 이때부터는 뭐 1,200만 원을 가든 1,300만 원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영화 본 사람들이요. 이미 흥행 성공한 게 시장에서 인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고 차익 매물 나왔기 때문에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일정만 신과 함께 예고편 그 공개하는 일정과 그리고 시사의 일정만 확인하고 진입만 했다고 해도 우리가 10%는 무난히 먹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8월 같은 장도 시장은 안 좋았는데 10% 수익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태 이비책, 이 증시 일정 매매 비책을 한번 이제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태 이비책 증시 일정 매매는 일정 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오후장, 절대 오전장 아닙니다. 오후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 시기는 증시 일정 당일에서 2일입니다. 아까 전에 덱스터 보셔서 아시죠? 무조건 2일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수익 실현을 더 크게 하려는 그 욕심에 더 들고 가셨다가는 차익 매물로 인해서 손실 입기, 계좌 손실 입기 쉽기 때문에 무조건 증시 일정 당일에서 2일, 별표 3개예요. 당일에서 2일 종가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손쉽게 우리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추가로 또 말씀드린 오전 매수보단 2시에서 2시 30분 구체적으로 적어드렸습니다. 친절하게 구체적으로도 적어드렸어요. 2시에서 2시 30분 이후에 매수가 좋다. 그리고 전강 후약의 시장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전강 후약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오전장에는 강세, 오후장은 약세라고는 말입니다. 즉 시장이 꺾일 때 매수하는 게 정말 오히려 남들보다도 다른 투자자들보다도 더 싸게, 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손절가 설정은 필수로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증시 일정 다가오기 전에는 항상 그 종목의 정리와 그리고 공부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 이비책 증시 일정 매매 비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마태 1비책과 마태 2비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해되기 정말 뭐 이해되기 쉽게 제가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매수가 중요한 겁니까? 매도가 중요한 겁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매수는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동양물산을 예로 들게요. 동양물산처럼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네, 정말 매수가 대비해서 내가 7, 8% 이상 수익권이었어도 종가는 마이너스 8%로 떨어졌죠. 네. 그러면은 오전 장에만 해도 내가 수익 중이었던 내 계좌가 종가쯤에는 음봉으로 바뀐다는 거죠. 손실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네, 정말 대응하시기 쉽지 않다면은요. 네,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항상 플러스 5%에서 6% 수익권에서는 매도를 걸고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테마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벌써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쉬운데 마지막 마태 3비책 기신주 포착 비책입니다. 네, 또 종목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평화산업과 삼화전기를 통해서 기신주 포착 비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기신주 포착 비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면 한두 시간은 더 강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네, 정말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연회를 통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화산업 이렇게 한 번 상승 나왔고 2번 그리고 3번 4번 그리고 5번 평화산업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수소차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맞아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2016년 연말에서 2017년 초에는 이게 원래 방산주였습니다. 예. 남북관계가 긴장으로 고조됐을 때 올랐던 종목이에요. 왜? LIG 넥스원과 방위산업청에 네, 장갑차에 들어가는 바퀴에 부품 공급한다고 해서 이 평화산업이 올리는 방산주였어요. 그래서 1,400원에서 2,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 나왔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평화산업의 계열사죠. 평화실공업에 네, 평화실공업이 현대차에서 수소차 만드는 핵심 부품인 네, 연료전지 가스 네, 소켓, 스택가스켓이죠. 네, 스택가스켓을 만든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요. 그래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1,400원짜리 회사가 4,0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항상 빠져도 얘는 다시 나온다 이겁니다. 네. 자, 우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세 가지의 비책을 봤는데요. 무엇보다는 테마주 하면 상한가를 따라잡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에 웬만한 손실을 다 본다라는 개념을 완전 깬 것 같습니다. 대부분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주가 위주였고요. 그리고 너무 큰 시세 차익을 보기보다는 그날 당일 어느 시장의 호재가 끝났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짧게 7에서 10% 정도 먹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 수익을 냈다 싶으면 빨리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더 많은 시간을 또 한번 네. 해주시는 부분들 나중에 시간 또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마홍일의 해줘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비법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